안녕하세요. 이정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는 10분 정도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6년도에 공인노무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최초 2006년도에는 CJ 입사를 했다가 2013년도부터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육아휴직을 내고 전업수험을 하면서 3년이 걸렸어요. 마지막 해는 직장 다니면서 합격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은 최대한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인노무사 시험을 알게 된 때가 한 2004년도, 2005년도에 잠깐 준비를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험을 포기를 하고 다시 시작한 게 2013년이었는데요. 최초 2004년도만 해도 공인노무사 시험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급이 약간 공인중개사보다 약간 쉬운 정도, 약간 어려운 정도, 그 정도 급이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는 정말 어렵고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보니까 모든 시험은요, 모든 자격시험은 내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했으면은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바로 사회보험법이죠. 사회보험법 보신 분도 있고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 사회보험법 정말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맞추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실무형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시험 전략을 과거와 비슷하게 하셨던 분들은 민법 때문이 아니라 사회보험 때문에 꽈락 나오신 분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닌가 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합격자분들을 보면요, 서울대 연고대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4년제 대학이고 지방대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나는 공부로 먹고 살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하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됩니다. 또 간간히 합격 수기 중에 6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런 분들은 예외로 두자고요. 그분들은 똑똑해서 합격한 게 아닙니다. 운이 굉장히 좋아서 6개월 만에 합격하신 거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점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또 직장인 수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수험생분들께는 중간중간 직장인 수험생으로서의 팁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이 시험은 무조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합격합니다. 모든 과목이랑 다 똑같아요. 회독수를 많이 올리시는 분, 계속 책을 읽어내시는 분들이 합격합니다. 내가 민법을 한 번 보고 합격하겠다? 절대 말이 안 되죠. 10번 보면 합격합니다. 모든 책이든 10회독 이상 내가 할 만한 끈기와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무사, 저는 현업에 있습니다. 지금도 개업 후 6년차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노무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의 대외협력 홍보 이사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노무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본, 루마니아, 이탈리아에도 다 노무사랑 비슷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인노무사 제도를 가져올 때 일본 거를 좀 비슷하게 가져왔거든요. 일본은 산호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회보험 전문가예요. 거기는 노동사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사회보험 전문가로서 산호사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반절밖에 안 됐어요. 그냥 고용산재만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공인노무사도 사회보험 전문가로 우리나라 유일의 사회보험 전문가로 키우자.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도 우리 업역으로 가져왔고요. 따라서 시험으로서도 사회보험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사회보험은 그냥 외워서 합격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딱 올해부터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내년 시험에 문항수도 왕창 늘어나잖아요. 제가 시험 빨리 합격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거 사회보험법 공인노무사 2차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사들이 그 이야기를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사회보험을 공인노무사업으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국내 유일의 사회보험 전문가로서 가져가려면 사회보험법의 위상을 올려야 된다. 2차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사회보험법 2차로 올라가면
말도 안 되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 노무사 응시 인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2차 응시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난이도를 확 올렸죠. 그럼 올해 합격률이 1차 합격률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는 1차 합격률이 60% 이상, 70% 이상 그랬습니다. 근데 2차 응시 인원이 많아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채점을 못 해요.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채점을 하거든요. 교수님이 막 30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명 정도 교수님들이 한 과목을 채점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2달, 3달 동안 호텔에 갇혀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익노무사 1차 시험의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아까 민법에서 말씀하셨지만 민법은 쉬워지고 있어요. 사회범법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던 카페 돌아다니고 있던 1차 수험 전략은 다 폐기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그 1차 내년도 1차 시험에 40문항씩 그러니까 노동법을 1교시에 보고 2교시에 나머지 3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1분당 한 문제예요. 근데 마킹 시간까지 합치면 한 50초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법 지문이 이렇게 긴 거 없어져요. 간단한 것들만 나올 겁니다. 사회보험법도 보시면 지문이 길진 않지만 마취가 굉장히 까다롭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동법을 빨리빨리 풀어서, 왜냐하면 2차 준비를 하니까 노동법을 빨리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한 전략은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민법, 사법법, 선택 과목을 전부 다 1분에 한 문제 이상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수험 전략에 대해서는 강의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실무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단순히 법조문, 이게 그전에는 되게 약간 안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단순히 문구만 꼬아서 내온 문제들이 많았는데 올해 1차 시험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해라 라든지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든지 굉장히 실무형 문제, 저희들은 알거든요. 노무사들은 이게 올해 새로 들어온 개념이고 실무형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로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죠. 앞으로도 이런 추세들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에도 올해 정도의 난이도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것이고 보다 더 실무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지문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를 바로 이해하려면 암기는 1차 시험 직전에 바로 암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암기는 원래 휘발성이 강하니까 암기를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이론이 아주 탄탄하게 있어야만 그게 암기가 쏙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기초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암기는 그 숫자들은 다음에 내년도 1차 시험 바로 직전에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다 외우게 되면 다 휘발성 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대부분 사법법 개념들은 어렵고 다 숫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수험 방법으로 다 없애라. 1차 수험 방법론은 절대로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비법대생과 법대생과의 차이점이 많이 갈라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특히 민법 용어는 굉장히 어렵고 사회보험법 용어도 어렵습니다. 법대생과 비법대생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혹은 뭐 직장 생활하신 분들은 내가 뭐 법무팀에 있다, 리걸 마인드가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비법대생이다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도 어렵지만 사회보험법도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회보험법은 내가 노무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재밌다, 내가 이걸로 나가서 돈을 벌고 살겠다,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사회보험법이 재밌습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조금 수험에 대한 이야기, 또 실무에 대한 이야기, 공익노무사 업황,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쉬운 언어, 비법대생,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쉬운 언어로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양해를 구하고요. 쉽게 언어를 풀어가면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저는 실무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실무형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